여러분들 지금 새날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제 옆에는 새날이 어버 키운 인정. 인정. 자, 이재명 도지사 나와 계시고요. 정식 인터뷰 전에 여러분 그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 채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안 하시던데 예를 들어서 구독자가 한 뭐 50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파워가 되겠죠. 구독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여러분들 너무한 것 같아요. 사실 유튜브가 재미로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독하는 재미로 구독하는 거예요. 구독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지. 네. 누가 유튜브를 재미로 봅니까? 벌써 조금 재미가 떨어지더라도 슈퍼챗 쏟아지고 난리 다 났네요. 그러려니 하고 구독하고 하는 거죠. 전 미희님 감사드리고요. 이분이 선빵 트셨어요 지금. 유튜브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지사님은 지금 얼마 만에 나오시는 거예요? 대략 모르겠다. 아까 그러잖아요. 그 저기 눈 오는 네, 겨울에 그때 눈 오던 겨울에. 재판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네. 그때 밤이 생각납니다. 그때 언제였죠? 나 기억도 안 나. 한 2년 전. 2년쯤 됐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 처마 밑에서 그때 짝다리 짚으시고 저랑 맞담배질을 하시면 제 아내가 이게 절대 짝다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비켜버렸네. 원래 그런 분이세요. 좀 거칠기는 해. 속마음이 되게 따뜻해.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어쨌건 지금 이 코로나19 전국에서는 문 대통령 다음으로 핫한 인물 경기도지사 이재명 우리 도지사님 보고요. 인터뷰 시작합시다. 또 길게 많이 이야기를 들으려면은 지금부터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돗자리 깔아놓고 이불 펴놓고 누워서 보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진짜 축하드릴 만한 게 예. 그 지하실을 탈출하셨는 걸. 우리가 이제 지하파 방송에서 지상파 방송이 됐죠. 그건 맞습니다. 제 지하에서. 근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여기 방송에 나오는 이 방송국 이제 이전 축하 기념 인터뷰를 네. 이재명 지사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야. 얼마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저희. 여기 한 달 반? 되게 오래 한 것 같죠. 우리는 늘 여러분들 곁에 있기 때문에. 별로 재미도 없는데 이거 많이 들으시는 거 보면 참 인내심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계속 그러시기죠. 자, 인터뷰 끝. 자, 시작합니다. 자,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정말 핫한 인물 모셨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머리만 휘어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개고생을 하시는 거는까지 알겠는데 염색할 시간도 없는 거죠 지금. 네, 사실이 있죠. 있는데 뭐 바빠서 못 한다는 건 거짓말이고 굳이 하려면 할 수가 있는데 너무 한가해 보이는 것 같아서요. 하긴 그런 공격 들어올까봐 미리 말씀하셨으면 방송 중에 염색할 수 있게 조치를 해드렸을 텐데. 많이 약해지셨네. 근데 실제로 이제 현장에 있다 보면 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죽는 사람에다가 뭐 실직하는 사람, 정말로 죽겠다고 막 아우성치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디 미용실 가서 몇 시간 이렇게 갔다 왔다 하고 한 몇 시간 걸리거든요. 그러고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시간을 만들려면 못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자원의 대선 전에 염색하라고 엄청 갈구어서 염색을 시켜놨는데 코로나가 염색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이재명 지사 사진 보면 원래 집안 흰머리가 좀 많은 집안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렇게 슬프게 이렇게 하시던 모습도 좀 생각이 나고 딱 코로나 그 타이밍 그러셔가지고 또 조문도 거의 안 받으셨죠 거의. 그래도 많이들 오셔가지고요. 광고하기 부탁하셨잖아요. 두번 부탁했는데 두 번째 하니까 많이 안 오시긴 하대요. 자, 그 어머니가 그 어머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어머니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건 속에 있는 이재명 지사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라는 인식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잘 보내드리셨고, 자 어쨌건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는요,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방송으로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오늘 또 문 대통령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지자체들이 좀 알아서 해주면
중앙 정부가 거기에 서포트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가야 되는 그 분위기가 있는데 눈치 없는 분들이 계속 눈치만 보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 코로나 관련해서 또는 뭐 재난 기본소득 관련해서 또는 최근에 배달의 민족 관련해 가지고 이슈를 가장 많이 뽑아냄으로써 한시가 급한 딱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재고 따지고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의 인기가 아까 그 식당에서도 보면은 식당 손님들이 다 사인해달라고 하고 그럴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는데 실감하세요 요즘에? 오늘 처음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럼 딱 계속해서 그거 방역만 하신 거예요? 주로는 요새는 그 유명한 그 공간에 지금 나와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제 혼자. 공간? 네, 그 공간 유명한 거기서 이제 뭐 자고 거기서 그 일하고 그러니까요. 그 밖에 나올 일은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계속 이제 모니터링하고 보고받고 또 기획하고 저희는 이제 정해진 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선도해야 되잖아요. 아, 새로운 걸 또 계속 준비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우리 세기를 가야 되니까. 예. 새날을 맞이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의 시간들, 그러니까 뭐 기획하고 또 회의하고 또 머리를 짜내야 되니까요. 근데 그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죠. 전에 그 여름에 그 계곡에 네. 시설물을 이렇게 철거하는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쳤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느꼈었는데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일상을 어떤 한 사람이 도지사를 하면서 바꿔내는 거 보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야 이재명 추진력 짱이다 일 하나는 잘한다 이랬었는데 야 이번 코로나 때는요 거의 제가 별명 하나 붙인 거 있죠 우사인 볼트처럼 한다고. 근데 사실 급하게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럼요. 이게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닥치는 대로 빨리 해치우는 거. 또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그럴 권한이 또 책임이 있는 일들을 그냥 찾아서 빨리빨리 해치우면 실제로 성과가 나니까요. 계곡 문제도 뭐 지금은 93% 정도 이제 다 철거됐고 그 중에 남아 있는 게 대개는 이제 그 주거용으로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사는 불법 시설물은 저희가 시간을 좀 두고 있어요. 근데 그거 빼면은 뭐 거의 다 됐죠. 지금 31일 지나면서 이제 철거할 수 있는데 안 한 것 한 몇십 군데 정도를 이제 강제 철거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때 간담회 할 때 보니까 어느 누구도 이렇게 반박을 못할 정도의 그 논리적인 걸 갖고 설득시키는 장면이 되게 화제가 됐어요. 맞아요. 그 설득에서 아 이게 리더십이구나라는 거를 봤던 게 어떤 한 분이 굉장히 그렇죠. 예, 반발을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이게 화면에서 보여진 꿀잼이었습니다. 그건 리더가 아니고 나는 만개칠남이라고 봤어. 그 측면이 없진 않은데, 근데 그 전부는 아니고 그 중에 일부잖아요. 일부인데 이제 전파 효과가 있죠. 이제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처리하나를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 이제 그냥 부당한 타협을 하지 말고 합리적 타협을 해 나가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서로 필요한 것들을 해주고 대신에 불법은 제거하는데 오히려 그거를 그분들이 더 선호해요. 그러니까 공직자들 또 이 정부 영역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분들한테 한 얘기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막 하천 다 점거하고 10%는 천막 쳐놓고 막 이러고 있으면 오는 사람한테 바가지는 씌울 수가 있는데 갈수록 점점 떨어진다. 이거 정말 어디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깨끗한 계곡에 정말 사람들 즐거운 마음 많이 오면 거기다 박리담회를 해라. 그게 훨씬 낫지 않냐. 대신에 우리가 그걸 도와주겠다. 우리는 동네 골목 상권에도 많이 지원하는데 이 계곡 상권을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하고 휴식처도 만들어주고 뭐 화장실이나 그 동네 사람들은 예를 들면 매장, 그 특산물 매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면 오히려 당신들한테 도움이 됩니다라는 점들을 이분들이 아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면서 대안으로 예를 들면 우리 지원해주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이제 확신이 드니까 쉽게 수긍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재판할 때 저도 몰랐는데 그분들이 현수막 들고 뭐 봐주라 뭐 이런 하고 있어서 제가 너무 고마웠죠. 그걸 노리신 거 아니에요? 노린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요 아재님께서요? 그 점은 사실은 대중들을 믿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세기를 열어주면 됩니다. 요 아재님께서 경기도와 서울이 선제적으로 나서줘서 광주도 전남도 늦지 않게 행정 조치들이 따라가네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뭐
이런 행정가가 일단 필요해요. 이게 나중에 정치 영역도 되겠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도 역시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신천지 교회에 들어가는 장면, 요거 왜 그러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근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행정 조사를 강제로 했잖아요. 이제 이 우리나라 법률 체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법으로 다 정해놨는데 예. 잘 활용을 안 하죠. 오히려 조사는 오로지 경찰과 검찰만 하는 거다 이런 선입관들이 있고 제가 이거는 감염병 예방법에 조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럼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제가 팀 짜서 보내놨는데 본인들이 거부하니까 복지부하고 얘기 잘 됐다. 복지부하고 얘기해서 경기도권도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못 믿겠으니까 나한테 직접 주라. 라고 했는데 안 주고 있어도 제가 한번 가서 이제 강제로 받았죠. 그 다음에도 사실은 제가 왜 그거를 그 가평까지 쫓아갔냐면 잠깐만요. 이걸 왜 웃는지 잘 모르시죠? 왜요? 그 음모론. 이재명이 신천지 신도여서 자기 자기 명단 지우려고 그랬다고. 아, 저도 봤어요. 근데 그러셨잖아요. 그걸 뭐 굳이 또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하드 디스크 꺼내가지고 지우개를 지우개를 지워. 정말 대단한 상상력이었어요. 근데 그 사실 가평도 갈 생각이 없어서 네. 자, 미리 경고를 한 거예요. 아니면 간다. 그럼 저는 검사 받을 줄 알았거든요. 진짜 안 받는 거예요. 나 간다 한 번 더 썼는데 또 안 하고 버티길래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할 수 없이. 사실은 가기 싫었는데. 원래 갈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 명단 지우려고. 아니 가평 혹시 수기된 거 있을까? 근데 거기도 사실은 제가 간다 그러면 할 줄 알았거든요.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고 있고. 그치.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부러 제가 한 얘기를 절대 뭐 먹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신뢰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날도 내가 간다고 했는데 검사를 안 해. 제가 그 검사를 하게 한 이유는 그 사람이 나타난 거는 아마 걸렸더라도 치료를 받고 나왔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은 했는데 그리고 공적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분이 불멸의 신이 아니고 그쵸. 그냥 국가의 법 집행에 예를 들면 복종해야 되는 따라야 되는 우리 국민 중에 한 사람, 자연인 중에 한 사람이다. 예. 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죠. 검사하라. 그럼 검사하더라. 이런 거 보여주는데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제가 그러면 직접 검사를 해보려고 그랬죠. 제가 직접 이렇게 찔러 보려고 그랬어요. 안 믿을 수가 없는데. 근데 가는 도중에 거의 제가 한 중간쯤 가는데 네. 과천으로 가버렸다더라고. 과천이 원래 자기 본토니까 거기서 검사 받겠다고 갔대요. 제가 도착했을 때도 몰랐는데 그 사이에 빠져나갔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저는 우리 국가의 질서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국가 질서가 부당하게 국민들을 억압하는 수단이 될 때는 저항해야죠. 예. 근데 그게 아니고 합리적 국가 질서는 사실 국민들이 만든 거고 모두가 따라줘야 사실은 억울한 사람이 없죠. 근데 거기는 안 하잖아요. 예외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예외 없음 이걸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 저는 그분이 검사를 하면서 오히려 그 신도들도 나도 검사해야지 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신천지 쪽에 협조를 좀 받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신천지 신도라서 받은 건 아니고 뭔가 발끈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전수 조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신천지는 누가 전화해도 전화 안 받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람도 전화 안 받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리고 하라 그래도 안 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고 뭐 예를 들면 목이 아파도 저 괜찮은데요 이러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그럼 확인하냐? 자기 동료가 물어보면 더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명부를 구하면서 법적 조치나 이런 거 안 한다. 절대로 당신들한테 피해 줘서 명부 유출 안 한다. 네, 각서 써주고. 그러니까 뭐 자존심 뭐 괜찮다. 그냥 써줄게. 그래서 저희가 받았고 그러면서 저희가 당신들이 이 명부를 가지고 혹시 다른 사람들이 유출할까 봐 무섭지 않냐. 그때 맞대요. 그게 제일 걱정되는데 그러면 조사를 당신들이 해라. 조사하는 걸 우리가 지켜보고 있을게. 대신에 당신들의 이름으로 조사에 잘 응해라. 문자를 보내라. 문자를 보내겠대요. 그리고 전화는 당신들이 해라. 동료가 전화하면 더 잘 받을 테니까. 근데 왜 그런 내용들은 언론에 안 나왔어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되게 들리는데. 재밌고. 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 동원되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한 5, 60명이 조를 짜가지고 그 사람들은 전화하고 공무원들은 뒤에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엄청 빠르게 유증상자도 많이 가려낸 거죠. 그래서 그런 협조를 좀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예를 들면 사정기관이 아니잖아요. 예. 잘못을 처벌하는 기관이 아니고 더 나은 상태를 만드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를 끌어내서 이 위험성을 빨리 벗어나는 게 우리는 그렇죠. 더 그게 좋잖아요. 목적이 돼야죠. 그게 목적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고발 이런 건 안 하고 그때 최종적으로는 명부도 제대로 줬고 받았고 우리는 조사에도 협조했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처벌 문제는 검찰 경찰 알아서 해라라고 네. 해서 그때 고발 안 했다고 제가 또 역시 신천지 맞아. 근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고발했죠 이만희 정 회장. 그렇죠. 그거는 뭐 상습적으로 고의로 어기니까. 아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이네요 그 지역에서는. 좀 우습게 본 거겠죠. 뭐 설마 그러겠냐 생각했겠지만 그 원래 이렇게 협상을 하거나 뭐 행정을 할 때는 모든 무기를 다 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언제나 마지막 무기를 하나씩 들고 있어야죠. 칼집에 있는 칼. 네, 그렇죠.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죠. 그치. 그래서 그것만 고발하고 그건 2번 어겼으니까 전에 위반한 거, 그러니까 뭐 명부 안 주고 버틴 거. 그런 건 아직 우리한테는 제대로 명부를 줬지만 복지부에는 가짜 명부 준 거. 그다음에 검체 조사에 응해라 했을 때 한 대여섯 시간 버틴 거. 이거 다 뭐 불법이거든요. 근데 그건 징역형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고발은 하는데 앞으로 한 번만 더 어기면 옛날 거 이것도 고발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전에 왜 그 아실 텐데 신천지 측에서 한 1,000명 정도 고발을 했다. 그 비판하는 댓글 같은 거를 고발했죠. 명예훼손이라고. 그리고 뭐 반박 성명도 내고 막 박 시장님 조치한 거에 대해서 막 항의하고 막 이렇게 하길래 제가 그때 댓글에도 많이 쓰더라고요. 보니까 신천지가 그 트위터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맞아요. 옛날에 그거 얘기 있었어. 성남시와 신천지는 안 맞는다. 그런 게 있었어.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지사님 신천지 맞는 것 같은데. 우연히 너무 겹치고 있어요. 새로운 실력자 사실은 숨어있는 실력자야? 그쪽 식이에요. 그래서 저희 댓글도 많이 쓰더라고요. 맞아요. 팟캐스트 때도 있고 트위터도 많아. 있고. 그래서 그때 한 방송에 나가가지고 댓글 쓰는 거 이거 반항이다, 방해다. 두 번째로는 비판을 비난이라고 그러면서 고발했다. 그리고 항의 성명 내고 가짜로 막 이렇게 하는 거 계속하면 네, 회장, 총회장 처벌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부터 싹 없어졌어요. 뭐 댓글에 보면 신천지류가 많이 확 줄었습니다. 전에 엄청나게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이제 드디어 트위터를 조정하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그것도 안 하고 이제 그 고발도 뭐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후에 1,000명 고발한 거 다 취하하고 아주 좀 조용하죠. 그러니까 저희 다 들고 있는 거죠. 자 어쨌건 지금 뭐 이재명 지사께서 이제 워낙 계속 댓글들은 그런 거잖아요. 일 하나는 끝내주게 해.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다른 걸 뭘 못한다는 거야? 말만 한다고 많이 그러죠.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저는 행정가건 정치가건 간에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그 책임을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꼴 보기 싫으니까 다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면 못 지나다니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있는 도지사도 싫은 사람들 끝까지 싫겠죠. 당연하죠. 그런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괜히 와가지고 악플 달지 마시고 우리끼리만 좋아할 테니까. 아니 악플 달아야 재밌죠. 지금 아예 악플이 없어요. 없어요. 고발할까 보다. 아니고. 근데 진짜 제가 고발 많이 안 했거든요. 말만 좀 했지. 근데 우리 행정을 할 때는 행정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지. 뭐 승질 내 가지고 화풀이 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건 동네 건달이 하는 짓이고. 저희는 이제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일정한 행정 목표. 그걸 잘 달성하는 게 중요하죠. 성과가 중요하다. 예.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실 최종 성과로 평가받는 거거든요. 우리 일을 맡은 사람들이니까 위임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위임받은 일을 잘해서 우리한테 위임한 사람들이 잘하네. 딴 거도 한번 시켜볼까. 뭐 이렇게 평가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실적. 그다음에 그걸 이뤄내는 실력.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그게 있지 좀 다른 결인데 나 이런 얘기 솔직히 하고 싶어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못하겠네. 말하자면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마어마한 지지자이잖아요.
뭐 저도 지지자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이분법으로 본단 말이에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면 이재명 지사 지지하면 안 되니? 그게 잘못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대선 경선 때 난 알고 있었거든. 그게 롤플레이라는 것을. 뭔가 좀 토론도 재밌어야 되니까 막 빡세게 공격하고 서로 약속 겨루기 같은 것들은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건 어떤 감정이었든 간에 그러니까 경선이 끝나고 났을 때는 열과 성을 다해 도왔잖아. 예. 그러면 그게 용서가 다 되는 거거든요. 아직도 그 감정으로 악플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들의 정치를 모르는 거고 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이재명도 지지하고 박원순도 지지하고 뭐 다른 뭐 김경수도 다 지지하는 그래야만 우리 팀 시너지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터뷰를 할 때 뭐 나와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어쩌고저쩌고 아무리 잘해도 쇼라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잠깐 뭐 약간 뽕이 들어와서 예. 약간 돌았을 때가 있어요. 예. 솔직하니까 좋네요. 아니 그 사실인데 뭐.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다 아시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예.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보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보수는 아니고 썩어 빠진 그 수구들을 말하는데 예. 보수라는 이름이 아깝죠. 그렇죠. 여기는 이권으로 뭉친 집단이라서 그냥 웬만한 차이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익만 된다면 뭐든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잘 뭉치죠. 그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오로지 내 편이냐. 근데 이 소위 진보라고 하는 데는 이익보다는 자기 신념을 관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 틀리면 생각이 다르면 적이야. 근데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게 차이를 찾아서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냐라고 끊임없이 그 차이를 찾아가면 결국 남는 건 자기밖에 없는 거고 우리의 공통점이 뭐지? 이런 공통점이 있네. 근데 그걸 찾아 나가면 사실은 덩치가 커지고 우리한테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지향점이 같다면 뭐 작은 차이들은 예. 차이 있는 거 있죠 사람이. 예. 그건 그대로 해결하되 예를 들면 우리 공통의 목표를 지향할 때는 같은 점을 찾아서 같이 가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낙연 총리든 이재명 지사든 박원순 시장이든 뭐 김부겸 의원이든 또 누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는 이런 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정권을 지켜내고 연장하고 오래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진짜 지지자라고 하면요 서로 좋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잠시 후에 다시 올까요? 왜요? 광고가 들어가요. 하세요. 제가 같이 해드려도 돼요. 아니요 농담이고. 자, 이제 그 재난 기본소득 지사님은 제가 봤을 때 묘한 뉘앙스가 있거든요. 다른 정치인들은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하고 네, 지사님은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쓰려고 해요. 그렇죠. 일단 왜 그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처음에 잠깐만요. 우리가 방송으로 한 6, 7년 전에 시리즈로 기본소득을 다룬 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 성남시에서도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때 사실 죽이 맞았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청년 수당, 네. 청년 배당. 네, 네. 근데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굳이 쓰려고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언어라고 하는 게 사고를 지배하죠. 음. 소위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것도 이렇게 말하느냐, 저 언어로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각인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규정을 해버려요. 단어라고 하는 게, 언어라고 하는 게. 근데 기본소득은 저는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이번 재난 기본소득이 그럼 기본소득이냐? 아니죠. 기본소득이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이에요. 계속 반복성, 지속성 이런 건데 이거 한 번이니까. 재난 기본소득이라 그래서 기본소득 비슷한 긴급 지원금이죠. 그런데 왜 자꾸 이름을 쓰냐면 우리가 반드시 이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량 실업이 예상되는 시대, 부의 집중이 예견되는 시대, 그리고 엄청난 생산력을 통해서 특정 소수는 엄청난 부를 갖겠지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말 직장을 잃거나 처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 기계 밑에서 인공지능 로봇 밑에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그때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과거 산업혁명 시대의 복지 정책이 노동자들의 재생산을 담보해 가지고 그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했던 것처럼 기본소득은 제가 보기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거의 유일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보지 않는 길이어서 두렵죠.
그 얘기를 하는 것도 두렵고 그 길을 가는 건 더더욱 두렵습니다. 예. 그래서 제 목표는 뭐냐면 이 두려움을 걷어주는 거예요. 저기 저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상도 안 하죠. 옛날 가던 오솔길을 계속 가려고 해요. 근데 그 끝에는 절벽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새 길을 찾아가야 되는 이 가지밭길이긴 한데 절벽은 아니에요. 이 가지밭길을 지나면 정말 새로운 평원이 나오는 게 저는 확신하는데요. 대개의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고 특히 정치적 입장이 다른 쪽에서는 저기는 가면 다 찔려서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라고 계속 선전하죠. 근데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예. 이 언어 전쟁, 그다음 프레임 전쟁을 이겨야 되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기본소득 뭐냐 그리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모두에게 이게 가능하다는 걸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쉽게 하나만 얘기를 하면 지금 일부 줄 거냐 다 줄 거냐 뭐 어느 정도 일부한테 줄 거냐 가지고 막 논쟁을 하잖아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다 주세요 그냥. 그리고 소득세 정산할 때 세액 공제에서 적당히 조정하면 그냥 안 주고 싶은 만큼을 설정을 해가지고 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줄 사람을 막 고르면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막 낙인 찍고 배제되는 막 억울함 있고 그거 빨리 받아야 되는. 그걸 빨리 받아야 되는 시간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이거를 다 줘버리고 나중에 그 어차피 받는 세금 받을 때 계산판 살짝 바꿔가지고 세액 공제 같은 거 좀 덜 해주고 쉽게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예를 들면 기본소득을 우리는 보통 얘기하면 한 300만 원씩 주는 줄 아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 왜냐하면 그 스웨덴 이런 데서 스위스 이런 데서 실험을 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지만 저는 우리의 기본소득 목표는 현재 가액으로 30만 원 내지 50만 원 1인당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현금 지원 금액 정도 지금 한 50만 원 되거든요 1인 그러면 50만 원을 다 주고 그거 안 받아도 될 사람들한테 그만큼 증세를 하면 되죠. 너무 쉽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내가 골라져 가지고 가난함을 증명하고 대상이 되면 이제 일을 하면 수입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탈락해요. 그럼 일하면 절대 안 돼. 노동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수익 활동을 자기 현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걸 반대로 하면 쉽죠. 비용 싸죠. 낙인 안 찍히죠. 그 사람들은 일을 더 해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 노동이 양분될 텐데요. 웬만한 논리적 추론의 영역의 일들은 인공지능이 다 처리합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한 노동이 뭐냐면 요 보통의 영역 중에서 로봇이 할 수 없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고도의 노동, 창의적 노동.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노동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아주 고급 노동이죠. 그 말고 로봇 쓰기에는 로봇보다 싼 노동. 근데 숙련도는 필요한. 그렇지. 예. 노동보다 싼 노동. 예. 그러니까 청소를 해도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를 쓰는 것보다 사람을 쓰는 게 더 싸면 사람을 쓰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간을 뺀 극단적인 양측 노동만 발생하는데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일정 금액을 이 인공지능 로봇들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생산력을 활용해가지고 그중에 일부를 떼서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줘야 인류 사회가 저는 유지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러면 조금씩 하는 거예요. 첫 해는 연간 3만 원, 두 번째 해는 5만 원, 그 다음에는 20만 원, 30만 원. 근데 사람들이 그걸 해보면서 이런 걸 느끼는 거죠. 내가 세금을 내면 세금 낸 것보다 더 많이 돌아오는구나. 확신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저항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우리는 정말로 좋은 기회가 있는데 저는 위기 속에서 언제나 기회를 찾거든요.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복지 지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국민 총소득 중에서 예를 들면 뭐 25% 후반 이런 거 사회복지 지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1% 뭐 이런 정도 해요. 평균보다 한참 못 미달해요. 그러면은 어차피 국민 총생산 중에서 복지 지출을 늘려야 되는데 늘려가야 되잖아요. 이거를 기본소득 형태로 하면 저항이 없습니다. 근데 스웨덴 같은 데가 왜 실패하냐면 이미 한 300만 원 정도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추가할 수는 없고 기본소득을 하면 이걸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워낙 없으니까 앞으로 늘러가는 부분을 기본소득으로 해놓으면 쉽죠. 저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훨씬 더 큰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제가 처음 기본소득 얘기할 때 미쳤다 그랬죠. 자, 지역 카페 할 때 깡한다고 예, 저 조폭으로 몰았잖아요. 조폭 돈줄로 몰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전국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도 예. 이번에 아주 뭐 우리 시대적 화두가 됐으니까. 처음에 우리도 한 6, 7년 전에 기본소득 처음 다룰 때는 처음에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돈을 쉽게 표현하면 공짜로 주지 이렇게 생각했었다가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까 말씀하신 딱 그게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기본소득의 논쟁이랄까요 이런 거를 빨리 앞당기는 계기가 된 건 맞거든요. 어차피 이건 그렇게 돼야 돼요. 코로나가 아니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그 길로 갑니다. 근데 늦게 가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빨리 가면 선도할 수 있죠. 예. 우리가 좀 빨리 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한번 지르신 거잖아요. 내가 뭐 지른 게 맞죠. 돈이 없지만 네. 10만 원씩이라도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선별하지 않고 무조건 주겠다라고 일단 지르셨어요. 네. 논쟁은 있었지만 그때 그 미통당에서 나온 논평에 대응하시는 거 보니까 저쪽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그죠. 뭐. 근데 그 뭐라 그랬더라? 저 미래통합당에서 이재명 지사님한테 콩가루 티바이라고 내가 뭐라 그러지? 포퓰리스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10만 원 결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죠. 돈이 없잖아요. 탈탈 긁어 모으셨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7천억은 실질적으로 빌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돈을 지금 쓴 거고 나머지 한 7천억 정도는 이제 재난기금이죠. 재난기금 중에 좀 여유분 이건데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럼 미쳤다 그랬을 거거든요. 아마도. 근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모두가 어렵고 뭔가 특단의 대책은 필요하고 또 정부에서도 먼저 지출하면 나중에 보존해 주겠다라고까지 하니까 제가 얼씨구나 하고 얼른 해버렸죠. 그래서 질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부의 코로나 긴급지원금을 이제 일부를 주겠다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드디어 비교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저렇게 하면 너무 쉬운데 그런 점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세금을 냈는데 나는 왜 빼지? 이번에 심리학자들하고 이제 이 코로나 심리 방역 때문에 이제 또 회의를 한번 해봤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 얘기가 지금은 모두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데 누군가를 이렇게 지원해서 배제를 하면요 이렇게 투사를 그러니까 화풀이지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딴 데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뭐 스플릿이라고 그러던데 균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막 격화되고 억울하고 막 어딘가 원망을 해야 되는데 정부를 원망한다. 거기다 논리적으로 뭐 내가 사실은 세금을 다 내는데 왜 나를 빼냐. 이거는 맞아요. 사실 정책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다음에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할 때 저항을 해서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돈 많은 게 죄냐? 그러죠. 내가 제가 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그 이해원 의원께서 갑자기 당황을 하셔가지고 그거 우리가 하는 말인데. 이거 시간 나왔을 때 신세돈 나오고. 그거 맞는 말이죠. 네. 이게 사실 부자가 죄진 거 아니죠. 예. 그저 지역화폐 같은 이름 신세돈 씨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막 해서 야그 돈은 먹을 수 저를 있을지도 많이 없겠고. 도와주셨죠.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 경제학 교수라면서요. 경제학 뭐 나름 유력 교수죠. 뭐 경제학을 뭘로 배우셨길래 실제로요 경제학이 약간 과학의 측면하고 인문학의 측면이 같이 있는 그렇죠. 정치의 학문이에요. 측면이 섞여 있죠. 예. 근데 어느 쪽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경제도 예를 들어 일반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한 거. 문 대통령이 우리가 방송마다 나가는 팟캐스트에 그 구호 있잖아요. 밥이 민주주의고 민주주의가 밥이 돼야 된다는 게 대통령만 새로 뽑으면 뭐해? 삶의 질이 높아져야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 뭐 또는 박원순 시장 이런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딱 떠받치고 있는 거야. 저번에 그 코로나 이야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세 사람이 지금 이 전국을 끌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경기도의 국회의원 후보 지지율도 잘 나온다고 이런 이야기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님이 자기 입으로 차마 말하지 못하는 그 자랑을 제가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재명 지사를 항상 TV에서 보고 가까이서 보니까 동네 아저씨 취급을 하잖아요. 동네 아저씨 그런데 이 기본소득이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다보스 포럼에 초청받아가지고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 석학들과 진짜 세계적인 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기조연설도 했고, 그리고 각 그 세계 정부에서 어떤 기본소득과 관련된 새로운 복지 정책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자문을 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너무 가깝게 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를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아니, 평범한 아저씨 맞다니까요. 낙지 좋아하죠. 네, 네. 근데 쭈꾸미 낙지 아니고 쭈꾸미. 아 저기 저 옆에 우리 쭈꾸미도 많아야 돼. 찐하고 좀 아니, 가까워지는 것 저기 같아. 옆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전문가 있잖아요. 딱 한 사람밖에 없는 전문가. 저 김부선 전문가 있잖아요. KBS 박사. 근데 그 정부 역할 아까 말씀하시는데요. 네, 맞아요. 정부는 중앙 정부는 직접 집행하지 못해요. 광역시도와 그 시군구, 기초지방 정부를 통해서 뭐든 집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손발이 안 맞으면 머리만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사지마비된 머리만 살아 있는 사람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통도 있어야 되고 손발도 있어야 되는데 정부 기능은 중앙 정부, 지방 정부가 이제 그야말로 합동 플레이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도 지금 여전히 위험하지만 그래도 초기 방역에 나름 성공하는 거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들 간에 손이 잘 맞아서 그렇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좀만 관심 있게 관련 거 찾아보면요. 지금 중앙 정부하고 경기도, 서울 이렇게 손발 맞춰가는 거 기가 막혀요. 네, 진짜 정말로 대단한 그 집단 경기. 저기 대구 쪽에 계시는 분은 아직도 지금 브리핑 안 하신다면서요. 장풍 맞으신 분. 네. 아까 근데 오죽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해요. 우리 방송할 때 대구시장이 이재명이라면, 뭐 경북도지사가 박원순이라면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그 얘기는 차마 못 가시죠. 못하겠고 우리 뭐 박원순 시장님이나 다들 진짜 잘하세요. 네. 다 잘하시고 서로 배워가면서.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도민 1인당 10만 원씩은 언제부터 지급되는 겁니까? 내일부터요. 와. 그때 우리가 더 감동했던 전광석화라고. 뱃속에 아기까지죠. 네. 와. 그게 깜짝 놀란 게 진짜 사람이 먼저이구나 이런 거는. 근데 그것도 사실 제가 댓글 보고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보신다는 지금 이야기잖아요. 뭐 보죠. 근데 뭐 그 만기 칠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댓글 다 보시면 어떡해. 근데 거기서 제가 옛날에도 많이 봤는데요. 그 속에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중에 뭐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도 많지만 정말 생활 속에 얘기들이 들어 있죠. 그 제가 그걸 이제 23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 주민등록된 사람이라고 발표를 했더니 어디 카페 같은데 글을 썼나 봐요. 근데 그분이 나 내일 아기 낳는데 오늘 안 한 거예요. 그냥 제가 발표한 날 오늘 24시 이렇게 어제 24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 내일 낳는데 너무 억울하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억울하잖아요. 더군다나 뭐 출산율 올려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뭐 태아도 법률상 사람이거든요. 아, 그럼 임신한 날짜를 기준으로. 네, 민법에 그 있어요. 민법에 태아도 웃자고 한 말인데. 진짜 있어요. 태아도 사람으로 사람으로 치는 게 예. 뭐 상속 이런 데는 예. 사람으로 칩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도 법률상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7월 30일까지 나시면 야 해주겠다고 제가 부럽다. 다시 결정했죠. 아쉽게도 여기 경기도민이 없어요. 여기 3명 중에는. 돈 벌어 가다 서울로 오신 거예요? 아, 경기도로 빨리 가려고. 자 여러분 잠깐만 공지 하나 할게요. 지금 이재명 지사 이 귀한 인터뷰가 알람도 안 되고 유튜브가 이재명 싫어합니다. 알람도 안 되고 지금 이 방송이 유튜브에서 검색이 안 되고 네, 있어요. 라이브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에 그 공유 주소가 있거든요. 공유 주소를 갖다가 자기 커뮤니티나 이런 데 좀 뿌려주세요. 그래야 지금 그렇군요. 실시간 시청자 올릴 수가 있어서 이재명은 유튜브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지. 유튜브는 이재명 탄압을 중지하라. 제가 거기도 미움을 받았나요? 그러니까요. 유튜브에 신천지 신도가 있나? 근데 아무리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지금 5천 명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찾아 들어오시네요. 아까 네. 예고한 게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경기도는 10만 원 주는데 궁극적으로 주장하신 게 지금 빨리 1인당 100만 원씩 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 난 거예요. 그것도 옛날에 맨날 있던 불 정도가 아니고요. 새로운 불. 미리 어떻게 전개될지 잘 모르는. 그래서 가능하면 초기에 화끈하게 꺼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도 2조 달러, 5천조 원. 계산이 잘 안 나오죠. 우리가 1년 국민 총생산이 1,900조거든요. 5천조 원을 지금 즉시 투입합니다. 뭐 국민 1인당 1,000불씩 주고.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위기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료가 이거예요. 네. 지금 2조 2천억 됐네. 네. 근데 과거의 위기의 확장판이라면 과거 대응책의 확장판으로 대응이 가능해요. 근데 이번은 과거 위기의 확장판이 아닙니다. 과거는 예를 들면 수요 측면, 공급 측면에 또는 금융 측면에 뭐 잠깐 사고가 나가지고 그걸 틀어막으면 다시 복구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복구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예. 내용보다는 속도가 더 중요하고 내용도 질적으로 달라야 돼요. 그래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미증유의 위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것들과 비견할 수 없는 새로운 대책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근데 경제 관료들은 그게 안 돼요. 맨날 기존 했던 거에 확장판을 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오늘 바로 이전에 있었던 방송에서 우리 홍남기 부총리를 부득이하게 깠는데 이건 상황이 다르다고 대통령이 계속 눈치를 줘요. 네. 근데 거기에 부합하지를 못하는 건 왜 그럴까요? 그거는 사람이 나빠서는 아니고요. 나쁜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과거 생각이 젖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사람은 자기 사고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고도 성장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고도 성장 시대는 뭘 하냐면 돈이 많은 시대예요. 예. 자, 돈이 없는 시대예요. 투자할 곳은 늘렸어요. 그래서 돈을 몰아가지고 기업에다가 공급 측면에다 막 지원을 해주면 공급 총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수요 총량도 따라서 늘어나요. 소위 낙수 효과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반대예요. 판이 바뀌었어요. 투자할 돈은 남아가지고 막 쌓아요. 사내 유보금이 뭐 1,000 몇백 조니 이러면서 투자할 곳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수요 측면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재화나 기회들이 한쪽에 너무 쏠려 있다는 거예요. 즉 퇴장하고 있어요. 축장되고 있어요. 저쪽 창고에다 쌓여요. 점점.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연간 30조 영업이익을 낸다. 근데 거기서 60조를 내면 30조가 어디 가요? 쌓여요 그냥. 그치. 안 돌아다녀요. 시장이 안 나와요. 네, 이런 위기이기 때문에 시장에다가 돈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게 사실 기본소득. 그렇죠. 그거는 제일 유력하죠. 근데 경기도에서 왜 그러면 10만 원,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10만 원 크지 않고요. 4인 가족으로 하면 40만 원인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야. 그게 뭐 목숨 줄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개인한테 크지 않지만 우리 도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10만 원이 주면 1조 3,600억입니다. 1조. 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다 털었다면서요? 다 털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도 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했냐면 경기도 같이 무슨 발권력 그러니까 화폐를 찍는 국채를 발행할 그런 권한도 없고 세금을 뭐 증세를 할 권한도 없고 오로지 주어진 예산 가지고 조정할 능력만 있는 곳에서도 이렇게 바로 1인당 10만 원 그러니까. 만들어서 바로 주지 않습니까? 샘플로 보여주신 거죠. 샘플로 선도적으로. 우리 적지만 중앙 정부는 발권력도 있죠. 증세권도 있지요. 예산 조정권 다 가지고 있죠. 우리는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여기 다리 놔라 그러면 네 그러면서 거기다 얼마 합쳐서 다리 놓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리 놓을지 말지를 중앙 정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권한들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고요. 왜 100만 원 얘기했냐? 물론 99만 원도 있고 120만 원도 있겠지만 좀 알아듣기 쉽고 직관적으로 김경수 지사가 먼저 주장했고 맞아요. 예, 저는 대량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했지 금액은 말한 일이 없거든요. 김경수 지사 100만 원 말씀하시길래 손발이 척척 맞아. 바로 그거다. 바로 그거다. 그래서 응원합니다. 브로맨스 그래 사건이 100만 아니에요. 원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사기네. 이 지사님하고 우리 김경수 지사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브로맨스가 있잖아. 잘 맞죠. 잘 맞는데 그래서 100만 원 얘기하게 됐는데 저는 지금의 우리 경제 위기의 규모나 질에
비해서요. 이 소비 영역, 그러니까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그걸 통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주고 생산을 늘려주고 하는 요 영역에 대한 금액으로 50조는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금융 지원 뭐 100조, 200조 하고 생산 영역, 기업 지원, 고용 지원 이런 것들도 뭐 몇십 조씩 하게 되겠죠. 그러나 소비자,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거.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 대공황 때 그 괜히 그 삽질 시켰잖아요. 포크레인으로 안 하고 삽질 시켜가지고 테니스 강 만들고 그랬잖아요.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 돈을 현금을 준 거예요. 소비가 살아나라고. 기업들의 생산을 유발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지경이 됐으니까 50조 정도는 가뿐하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소위 OECD 국가 중에서는 끝에서 세 번째란 말이에요. 우리 40%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데는 110%예요. 200% 넘는데도 많죠. 뭐 일본이 220% 이런데 일본처럼 하면 안 되고. 그런데 하여튼 평균만 따져도 우리 엄청난 여력이 있어서 10%만 해도 200조 아닙니까? 근데 국가 채무가 10% 는다고 한들 200조거든요. 그래서 되게 계산을 200조를 하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11%에서 지금 2조 달러, 2조 2천억 달러 이렇게 하는 건데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30%예요. 30%인데요. 여기 쓰여 있잖아요. 화끈하네. 화끈하죠.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이번 위기는 넘어가기 어렵다. 과거의 위기와는 다르다. 그리고 이번 위기를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는. 과거의 경제 시스템, 과거의 소통 시스템, 과거의 생활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 악수도 안 할 겁니다. 잘. 모여서 밥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할 가능성이 더 많아져요. 지금 사실 앉아서도 서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확 이제 바뀔 거거든요. 생활도, 문화도, 경제도, 시스템도 다 바뀐다. 그럼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요? 그 새로운 소위 말하는 뉴 노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정책,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사실은 1인당 100만 원 너무 적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뭐 1인당 15만 원 이번에 왜 계산된 게 7조 원 정도 1인당 한 17만 원 정도 되거든요. 7조 원이면 그렇게 푼돈으로 이렇게 하면 초기에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잖아요. 화끈하게 콱 막아줘.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얼만큼 이렇게 막 돈이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니라 경제가 더 올지 않으면 오히려 다 망하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되는데 우리 지사님 이쪽 가치관 같은 거 아니에요. 곳간이 비었으면 그게 도적 때문이다. 그렇죠. 사실 그래요. 뭐 세는 돈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 아직까지도. 그럼요. 그렇게 하니까 뭐 진짜 사대강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 거죠. 돈이 없으면 했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얘기한다고. 우리나라 관료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경제를 공급자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력을 어떻게 보호하고 강화시켜 주느냐가 정책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업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 건가, 기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건가라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계속 아끼려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지원한다고 할 때 기존의 기업을 악착같이 살리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예를 들면 수요가 있으면 기업은 살아요. 예를 들면 이 풀밭이 좋으면 밭이 좋으면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죠. 근데 거기에 고목이 딱 서 있잖아요. 풀이 못 자라요. 근데 그 고목이 막 썩어가지고 막 쓰러지는데 그거 계속 비료주고 이렇게 하면요. 결국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생산은 과거처럼 시대가 아까 말씀하신 거 바뀌었는데 돈이 부족하던 시대에는 많이 몰아주는 게 맞아요. 막 기업 막 보호해주고 이러면 막 커요. 그다음 병든 기업도 막 건강해져.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그 돈이 남아가지고 지금 투자할 곳이 없는 시대면 투자할 곳을 만들어줘야죠. 즉 소비 공급과 소비 측면이 불균형이 되는데 이 소비 측면을 강화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국민들이죠. 가처분 소득이고 예를 들면 자영업자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쪽 공급 측면 기업, 대기업, 자본 이쪽은 너무 많아서 문제인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쪽 소비 부분을 키워줘서 수요를 늘리면 기존에 예를 들면 공용 기업들 좀 쓰러지더라도 튼튼한 작은 스타트업들이나 기업들이 확 살아나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옛날에 그 뭐죠 그 핸드폰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노키아. 노키아가 그 스웨덴이었나요? 핀란드. 핀란드였는데 핀란드는 그거에
무슨 경제력이 45%가 50%를 예.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거 망하면 핀란드 망한다 예. 생각했는데 그 망했잖아요. 예. 핀란드가 더 튼튼해졌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떨어져 나온 씨앗들이 쫙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전부 창업하고 이러면서 소기업 강소기업들이 쫙 자라나가지고 노키아 한 개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튼튼하다는 예. 거니까. 예. 그 사실은 아주 자연의 경제도 자연이거든요. 자연의 일부죠. 그러니까 이 지사님 보니까 진짜 복지 전문가세요. 우리가 정권연장 싱크탱크에서 경제 전문가라고 해주세요. 복지, 경제, 낙지. 아 진짜 쭈꾸 말은 쭈꾸미 한 마리 사주고 진짜 뭐냐면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들이라는 게 이게 우리도 방송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시대가 바뀌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데 네. 굳이 안 되는 거를 붙들고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업종을 폐업시키면 폐업시키고 거기에 나온 분들을 다른 직업으로 유도하는 교육을 시켜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다 이런 건데 그 맥락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아까 말한 로봇 이야기 같은 거는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마치 코로나가 거기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은 이렇게 선도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다 망한 뒤에 완전히 망한 뒤에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제조업이나 뭐나 완전히 막 또 동네 일반 상권들 다 망한 뒤에 그때서야 뭐 하려고 하면 하나도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이거 일어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어떤 경제학자가 저한테 조언을 해줬는데 그 볼펜 한번 줘보세요. 제가 그분이 저한테 그려준 그림인데 이제 이게 경제 그 흐름이라고 보면 지금 이제 돌이 굴러 떨어지고 있는 형상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막 굴러 떨어지고 있는데 요때 이거를 자갈로 이렇게 막으면 그냥 튀어 내려가는 거죠. 더 충격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걸로 한꺼번에 콱 막아버린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이게 여기까지 안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이 앞에 고깃집 사장님이요.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2테이블 받았대. 장사 잘 되는 집이에요. 음식 되게 잘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속되니까 이게 경제적인 타격도 타격이지만 멘탈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답답해하고 그 스트레스가 말도 아닌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이야기를 잠깐 다시 소환해 보면 대구 죽게 생겼다고 빨리 막 내려보내라고 재난지원금 내려보내라고 했는데 막상 내려오니까 총선 끝나고 죽게 하면 이건 행정이 아니잖아요. 불이 더 많이 번진 단계가 되죠. 더 상황이 악화돼요. 그래서 이번에 대응은 속도전입니다.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효과는 더 커지고. 맞습니다. 저번에 그 이재명 지사님께서 들어가는 그 10만 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제가 대략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경제 효과는 2조 3조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현금으로 줘버리면 아이고 다음에 또 혹시 모르니까 이게 저축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그래서 망했어요. 일본은 그 하는 뿌리나 마나 했죠. 그런데 우리는 땅 속으로 스며들지 않게 3개월 안에 안 쓰면 또 환수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 이제 대형 유통점 이런 데 못 쓰게 해놨죠. 지역 화폐로. 지역 화폐와 기본소득이 딱 결합을 해가지고. 그거 좋더라고. 아니 그걸 신세돈이 이해를 못한 거죠. 그거 이해를 못한 거지. 저기 백화점 상품권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중 효과가 있잖아요. 받는 사람은 소득이 늘고 이걸 반드시 써야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매출이 늘죠. 지금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이게 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100만 원이 100번 돌면 1억 되잖아요. 1억의 경제, 1억 경제가 되는 건데 2천만 원을 누군가 딱 받아가지고 딱 그냥 속된 말로 꼽을 쳤어. 저금하고 말았어요. 그럼 2천만 원이잖아요. 그게 대형마트의 그 악순환이잖아요. 그렇죠. 뭐 하면은 대형마트 딱 빨려 나가는 매출은 거죠. 1,000억인데 그 지역에는 돈이 없어. 돈이 없어요. 쪽쪽쪽 빨려가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 지역 안에서 한 클릭이라도 순환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게 계속 연쇄적 효과가 발생하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이나 내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경기도 소비 축제의 날 뭐 이런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 주간 정도를 돈을 쓰면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좋다. 빨리 이사 오세요. 지금 중국의 광군제 같은 뭐 그런 거죠. 사실상 내일부터 이제 지급 과정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3개월짜리인가요? 3개월입니다. 3개월 안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달이면 안 돼요? 너무 하면 이제 사람이 다급해지죠. 아, 적정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경제학자들 얘기로는 한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할 때 한꺼번에 주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나눠서. 나눠서 줘야 소비 계획을 잡는다. 아, 한꺼번에 주면 당황한다. 계획이라는 거 하는 게 없어지죠. 일시적이 되는데 100만 원을 30만 원씩 3개월, 20만 원씩 5개월 이렇게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대신에 받은 때부터 3개월 안에 쓰라. 근데 요즘은 시스템이 좋아가지고요. 너무 쉬워요. 그냥 카드 하나 주고 이렇게 전산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3개월 지나면 사라져. 그냥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진짜 이거 좋다. 그다음에 그 업체도 가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신용카드에다 넣어주기도 하거든요. 내일부터. 예. 신용카드 이걸 넣어주는데 어. 10만 원을 가족을 4명이다가 한 카드에다 몰아주기도 해요. 예. 근데 10만 원을 40만 원을 받았다 이러면 신용카드로 백화점에 가서 긁었어. 그러면 자기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10억 이하의 이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데 가서 긁었어. 그럼 그걸로 싹 차감을 해주는 거야. 자동으로. 백화점은 안 되니까. 백화점 안 되고. 저기 그 화성인가 어디는요. 지역화폐를 충전을 하면 더 주는 시스템도 그것도 있죠. 일부러 그렇죠? 이제 그 일부러. 사용을 늘리려고. 그게 뭐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그뭐 군산 배달의 명수 같은 걸 쉽게 만들 수 그냥 있죠. 이따가 쫙 따로 있는데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화폐로 주면 경제 순환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지역으로 한정되는 거예요. 해당 지역 안에서만.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집중이에요. 이 대한민국에서는 서울로 다 모이고 전 세계에서는 뉴욕으로 다 모여요. 경제가. 그래서 이게 벽이 없습니다. 근데 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로컬. 부분을 내서 여기를 못 벗어나게. 그래서 자체 순환의 경제를 일부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지역화폐 그 역할을 하죠. 딴 동네 가서 못 쓴. 반드시 당신 주소지 시군에서만 쓸 것. 이 조건이에요. 그러면 그 동네에 신발 가게 이런 데가 조금의 기회를 갖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신체 말단 부분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지금 사람으로 치면 피가 심장에만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심장이 크기가 작으니까 옆에다가 피 창고를 하나 더 만들어 딱 차고 있어. 자꾸 여기다가 뭔가 자꾸 피는 생산은 되는데 손발에 피가 안 흘러. 피가 어디 갔을까? 보니까 심장 옆에 그 산의 유보금 통이 하나 있어. 산의 유보금. 이름이 그 피 주머니 이름이 산의 유보금이야. 오늘 그 나온 보도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대한항공이 70% 직원인가를 무급 휴가 이렇게 준다. 그러니까 돈을 벌 때 호황일 때는 돈 그렇게 벌어서 사내 유보금으로 놔두거나 부동산 사거나 하는 기업들이 불황일 때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불법 아니에요? 정규직 직원을 무급 휴가 보내는 게?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워낙 위기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노동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원래 사내유보금을 자꾸 나보고 현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자꾸 매도하던데 아니 그게 투자를 하려니까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설비 투자든 정상적인 경제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뭘 하냐면 부동산, 투자 자산을 사요. 투자 자산을 돈 되는 거, M&A 대비하느라고 유가증권 주식 사고, 돈 될 만한 뭐 뭘 사놓고 또는 뭐 단기 유동 자금으로 가지고 있죠. 채권, 뭐 국채 이런 거 사놓고. 그러니까 돈이 투자가 안 되고 경제 순환에서 자꾸 퇴장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죠. 저는 그거를 능력 있는 기업인들도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판이 깨져버려요. 제가 고스톱 소리에다 자꾸 무식하다 그랬어요. 내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놀자고 하는 고스톱판에 누가 실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두 판에 다 따버렸어. 쓰리고 피박 양박 막 이래가지고 다 따버리면 판이 깨지잖아요. 그때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돈 빌려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진짜 그래요. 우리나라 진짜로 돈 빌려줘가지고 가계 부채가 늘어가면서 경제 성장을 해왔어요. 예. 맞죠? 부채 성장.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한계에 다다랐어요. 이제 다 따먹었어 이제. 그거 어떡할 거야? 그때 어떻게 해요? 개평. 개평 좀 해라. 내가 또 주고 또 해야지. 근데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딱 갖추는 거예요. 한 판 예를 들면 내가 2만 원 땄다. 그러면은 2만 원 이상 따면은 무조건 얼마 내. 판 유지비로. 그리고 쫙 나눠주고 계속해. 여기에 이제 물론 이제 고스톱판은 이제 부가가치가 없으니까 또 얘가 적절치는 않은데
그렇게 하면 판이 깨져버린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누가 주장해요? 부자일수록 저커버그. 예. 예를 들면 혁신 기업을 통해서 대성공을 한 경영자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해요. 그 사람들이 착해서 그럴까요? 물론 착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 돈을 너무 쉽게 많이 벌어가지고 주체가 안 되니까. 일단 저는 그 고민의 깊은 이면에 이러다가는 놀 판이 없어진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본주의 시스템 통째로 망가져버린다. 그러면 기업도 없잖아요. 소비를 아무도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 있게 자본주의 시스템이 굴러갈 정도로는 해줘야 되는데 그게 기본소득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력이 너무 높아요. 기술이 너무 발전했고요. 인공지능과 로봇, 뭐 소위 데이터,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옛날에는 고기를 잡는데 한 명이 10마리를 잡았다면은 고기가 1000마리가 있어 바닷속에 한 명이 10마리를 잡으면 20명이 200마리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자꾸 인원이 늘면 늘수록 많이 잡을 수가 있어. 노동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계가 발견이 돼가지고 기계 한 대로 한 번에 10,000마리씩 잡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클릭 딱 하면 로봇가 가서 쫙 물고기 잡아와. 씨를 말릴 정도로. 노동력 필요 없어요. 그럼 그다음 뭐 해요? 끝이잖아. 네. 그러려면 그 사회 공동체 유지되려면 이 로봇을 움직이는 그 사람조차도 인간으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너무 많이 한꺼번에 잡아서 또 나무 못 먹고 버리는 것도 버리지 많아. 많죠. 그러니까 이게 좀 표현이 조금 거칠긴 하지만 왜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IT 산업 기업 경영자들이 선도적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하냐? 자기들이 놓을 수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맞습니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즉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 정책, 복지 정책이 아니고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다. 그 워렌 버핏도 똑같은 주장하고 있잖아요. 저보고 복지 전문가 그러지 말고 경제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 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재미없는 토론이긴 한데 말하자면 복지를 통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국가는 앞으로 복지 정책을 하게 되면 거기를 해야 되는 중공무원이든 복지사든 누군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 결 하나 하고 기업들은 지금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죠. 솔직히 말하면 다 자동화돼 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들이 있고 대한민국 전체에 벌어들이는 돈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일부 쪽으로만 돈이 몰리고 그렇죠. 있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기업들한테 소비자로서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 거라고. 걔네들 물건 사주면서 기업을 키우고 있는데 그 사람들 내놓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세금으로 하는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그 원리랄까 이런 거를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통달은 아니고 그렇죠. 경제 전문가로서 그 통달하신 분이기 네. 때문에 그런 시각들이 바로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 마인드가 우리 홍남기 부총리는 안 안 보이죠. 들어오는 볼 수 네. 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그 이거 제 PR 좀 해도 되죠? 예. 원래 PR하는 자리거든요. 네. 아 그래요? 하세요. 근데 이게 그 소위 전문가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아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주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반기업인으로 좀 보이시죠? 그렇게 공격도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안티, 그러니까 네, 하프, 반기업. 하프 아니고 안티. 반기업인. 예. 그러니까 친기업 아, 기업 예. 프렌들리 예, 예. 이명박 선생. 예. 네? 그 기업 비즈니스 브랜드려 그랬죠. 비즈니스 브랜드. 기업 프렌드 뭐 친기업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긴 기업인이고. 근데 제가 작년인가에 어디 조사 결과에 하나 보면요. 중소기업 임원, 그다음 대기업 임원 50명 이렇게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친기업적 정치인이 누구냐? 1등이 누굴 것 같아요? 이재명. 왠지 찍었지. 분위기상 지금 그렇지, 이재명이 나와야 이재명이지. 되는. 이재명이 나와야지. 예. 그 정도 머리는 되거든요. 예. 제가 1등을 했는데 예. 그냥 1등이 아니고 압도적 1등을 했어요. 어. 제가 27표인가 이렇게 받았고요. 그 2등이 보통 뭐 11, 2표 이렇게 받았어요. 자료 뒤지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젠가 가장 경제를 잘할 사람 뭐 이렇게 가지고 했을 때 이재명. 이낙연 총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근데 전체로 하면 반도 안 되잖아, 그죠?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국민들이 왜 저를 경제를 잘할 사람으로 보죠?
예를 들면 기업인들이 왜 제가 그 가장 친기업적이라고 볼까요? 납득이 안 되죠. 알고는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직접 이게 말씀하세요. 나 다 알고는 있어. 이게 국민들이나 현장에서는 제 방식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네. 맞는 얘기인데 어렵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일수록 아집이 강해요. 그러니까 예를 경제 들어서 전문가, 경제 관료 이런 사람들은 재난 기본소득 하면은 그거 저 버릇 나빠지는데 국민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의전하면 네. 어떠지? 나 자꾸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미통당에서 퍼퓰리스트라고 말하는 게 악의적인 거예요. 퍼퓰리스트서가 아니야. 오히려 이분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현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지금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한교안 대표께서도 뭐 결국은 50만 원씩 다 주자고. 막 아니, 그거는 뭐 기도하다가 응답 받아가지고 하신 말씀이고. 기도하다 응답. 예. 그거는 진짜 이게 우리나라 역사예요. 이재명이 도민들한테 10만 원씩 무조건 주기로 한 사건하고 미래통합당에 황교안이 50만 원씩 다 주자고 한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건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정말 위대한 길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존경한다고 그랬잖아. 존경한다 그랬더니 하여튼 응원합니다 그랬던가 하여튼. 왜냐면 진짜 의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조차도 예. 그렇게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다들 놀랐을 겁니다 이번에. 이번에 30% 뺀다니까 그냥 거의 폭동 수준의 반발이 생기잖아요. 지사님 어떠세요? 지금 오늘 나온 분위기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뭔가 워딩들이 좀 세졌어요. 그렇죠. 약간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50%만 주자는 걸 문 대통령이 70%까지 끌어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남기 부총리가 그랬잖아요. 나는 반대했음을 인증하고 싶다고. 기록에 남기라고. 기록에 남기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여야가 저렇게 나오는 상황이고, 전 사실 이재명 지사가 퍼퓰리티스트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역에서 지금 이재명, 박원순 뭐 이런 분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지르면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길 바라면서 계속 약간 그 뉘앙스들이 있어요.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해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몇 군데가 약간 나는 삐그덕거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현재로서 대통령 입장에서 결심하면 굉장히 논란거리가 있겠지만 그나마 제1야당이 찬성하고 나서고 나머지 야당도 다 찬성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 국민 긴급하게 지원해야 되면 그게 기본소득이든 재난지원금이든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뭐 우리 지금 문 대통령님께서 기본적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나름의 그 관료들의 저항이라고 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도 사실 경기도에 오니까요. 누가 저한테 예산서를 탁 갖다 주면서 우리가 예산이 한 27조쯤 되거든요. 600억 이거는 지사님께서 마음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600억이요?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새끼들 봐라. 내가 27조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나한테 있거든. 예. 근데 600억만 제가 재량을 가지고 결정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 다음부터 다 가져와라. 그래서 제가 다 뜯어 고쳤어요. 야. 그거 가지고 내가 모든 결정권을 갖는다를 이제 보여줬죠. 요즘은 요새는 안 그래요. 업무 보고도 열심히 하고. 저는 보고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과장한테 보고하는 거 모조리 보고해요. 그래서 요새는 보고서 이만큼씩 올라옵니다 하루에. 안에서 좀 싫어하거나 반발은 없나요? 요새는 안 그래. 처음에는 엄청 싫어했죠. 제가 명찰 달라니까 네, 명찰 싫어하고. 때부터. 맞다 그거 생각난다. 제가 명찰 달고 다니거든요. 저도 명찰 도청하세요 그러세요? 그럼 저 명찰 달고 다니고 행사 때 다 명찰 달고 해요 제가. 요새는 좋아해요. 하긴 진짜 자기들한 책임을 안 떼는 기니까. 맞아요. 대신 제가 다 책임지죠. 우리가 어디 관공서 전화해가지고요 가장 먼저 상대방이 제압하는 방법이 성함 어떻게 되시죠? 먼저 묻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탁 끼가지고 전화해. 근데 이게 사실 순기잖아요. 근데 중앙 정부는 더 하겠죠. 저는 경기도의 과거 그 실국이 거의 본건 체제로 느껴졌다니까요. 이거 영주들이구나 이거. 그래 너는 요만큼만 가져. 그냥 포함으로 너는 있는 거니까. 이런 느낌을 딱 갖는 거예요. 중앙 정부는 더 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관료들의 고집이나 이 저항을 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저는
결국은 할지 않을 수가 없다. 예. 그리고 이번이 기회인데 긴급 재정 명령권 행사해야 되거든요. 아니 황교안 대표가 하라 그랬잖아. 물론 생색용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예. 아니 누가 주장했든 뭔 상관있어요. 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예, 맞아요. 하면 되죠. 뭐 저는 예. 야당이 주장은 못 돼. 아니 감사합니다. 사실 걱정했어요. 제가 여러분 반대할까 못했는데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한 다음에 국채 발행하고 대신 국채는 올해 추경에서 좀 갚고 내년 내후년에 갚는다. 그럼 17조씩이잖아요. 3년 하면 51조. 17조 사실 쉽게 만에 할 수 있거든요. 올해는 이미 짜진 거라서 쉽지 않지만 내년에 한 20조, 내후년에 20조, 올해 한 10조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회 가면 또 시끄러우니까 대체적으로 합의됐으니까 뭐 1인당 얼마? 뭐 100만 원 아니도 상관없지만 뭐 한교안 대표가 50만 원 하랬으니까 그러면 50만 원? 네, 지사님이 이렇게 너무 하면 너무 쉽잖아요. 처음부터 100만 원 세게 부르시니까 80만 원, 50만 원 이게 이제 양해 앉자.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지방 정부하고 중앙 정부 관계를 경쟁의 관계로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중앙 정부는 머리고 우리는 몸통이고 기초 정부는 손발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 한 몸이에요. 한 몸이고 서로에게 역할을 인정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머리부터 미는 안 되잖아요. 손부터 가야지. 그러니까 험한 길은 지방 정부가 먼저 가보는 거예요. 갔더니 안전하다. 아, 그러면 우후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시군구에서 먼저 해보고 좋네 이러면 시도에서 하고 좀 작은 좋네 테스트를 하고 그걸 테스트도 하고 근데 아니다 그러면 탁 접어버리면 피해가 적잖아요. 테스트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정책을 할 때 야 네가 왜 먼저 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너 먼저 가봐. 그렇죠? 오 괜찮네. 야 가자.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지금 예를 들면 이번 방역에 있어서도 지금은 서로 정말 협조가 잘 돼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복지부나 뭐 이런 쪽에도 우리가 하는 거를 너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면 인정해요. 그리고 또 잘하면 또 이렇게 같이 하고 확장하고. 김이상공처럼. 아, 그 박근혜 때 청년수당 하는 거 갖고 저 광화문 가서 단식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하도 괴롭혀가지고 못하게 해가지고. 하는 걸 못하게 막 찍어 눌렀던 게 지금 정권 바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거죠 서로가. 네, 지금은 뭐 저희가 예를 들면 방역에도 선도적으로 하는 게 많거든요. 약간 위험한 것도 있어요. 책임은 내가 지면 되는 거니까. 근데 해보고 괜찮네 그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제가 눈에 띈 측면도 있습니다. 좀 이렇게 한 발짝 반 발짝 빨리 하잖아요. 그 남들이 살짝 망설이거나 막 고민하고 싶으면 확 해버리잖아요. 근데 해놓으면 괜찮네 그리고 또 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약간 눈에 띄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한 부담이나 뭐 그런 건 없으세요? 저는 확신이 있는 것만 해요. 어. 그러니까 이거 다른 사람들은 막 저지르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진짜 계산 많이 합니다. A 플랜, B 플랜, 그렇겠죠. C 플랜 모든 상황 다 계산하고 가장 최선의 길 이제 추구해서 가죠. 근데 실패하면 망하는 게 아니고 실패할 건 이렇게 하기로 다 B 플랜, C 플랜을 다 만들고 합니다. 우리 지사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군요. 아니 근데 그건 농담일 수도 있지만 행정 관료나 행정 조직에 대해서 그런 A 플랜, C, B, C 플랜 없이 일을 저지르는 놈은 절대 행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공직 조직은요 국가의 최후 보루예요. 언제나 최악을 대비해서 마지막까지 견뎌줘야 되는 조직이죠. 근데 여기가 막 벤처하고 이러면 안 돼요. 공무원들 보고 뭐 영혼이 없느니 뭐 해바라기라느니 보수적이라느니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건 본질이에요. 딱 선출직을 향해서 당연히 해바라기처럼 고개를 돌려줘야 되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자기 영혼 주장하면서 막 속된 말로 동쪽으로 가야 되는 서쪽 막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주 안전하게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안전한 길을 가야 돼요. 보수적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이걸 보통 비난하잖아요. 근데 이건 비난할 바가 아니고 이건 장점이고 반드시 지켜야 될 덕목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지휘관이 문제죠. 그걸 끌고 가는 지휘관이 위험한 데로 끌고 가면 안 되죠.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면 그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산하고 분석하고 요거 실패할 경우 당연히 그 탈출할 수 있는 제2안
대의원 다 만들어서 시작하죠. 어떤 역사책에서 그런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관료제가 그러니까 안 좋은 단점이 많지만, 그러니까 빠르게 성장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스템이긴 맞는데 망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최선이라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오랫동안 지속하고. 이 양자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 정말로 성장 발전하는 거고 이 양자의 단점들이 결합되면 망하는 거지. 우리 그 전두환님과 뭐 예를 들면 이명박님과 이런 게으른 관료 이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거고 정말로 선도적인 그러나 책임감 있는 지도자와 책임지는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 관료 딱 결합하면 진짜 아주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죠. 경기도. 제가 이재명 지사님 그 나름대로 시민적 분석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나는 모든 걸 심리로 봐요. 네. 여론조사까지도. 근데 이런 분들이 되게 디테일한 사람들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뭐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디테일한 거에 강해지기 시작하고 그게 남들이 봤을 때는 진짜 남들과 다른 나의 정책을 펼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그냥 세게 나와가지고 막 선동하는 것 같지 아니라고. 그 마음 약한 것들이 결국은 사람 아까 말한 태아까지도 그 10만 원씩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딱 끊지도 않고 표가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사람인 거야. 사람. 모든 게 좋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고요. 어쨌건 지금 그렇게 돼서 이야기 좀 이렇게 진행시켜 볼게요. 경기도는 10만 원씩 주고 네. 다른 또 기초 단체, 기초 지방 정부들이 지금 또 다른 걸로 세팅해서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꽤 받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면 한 3조 가까이 될 겁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나가는 게 3조 한 5천억 정도. 저희가 아니지 한 2조 5천억 정도 되겠네요. 저희가 1,300 몇십억 정도 되고 시군 자체적으로 주는 게 있어요. 그 남양주시 빼고 다른 데는 다 5만 원, 10만 원, 뭐 많게는 40만 원. 뭐 용인시는 뭐 초중고등학생들 그건 별도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기본 소득형으로 전 주민에게 공평하게 주는 걸 따지면 한 2조는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다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동네 상권에 상당히 매출이 도움이 되겠죠. 부천시 안 빼고 주는 거죠. 아니 부천을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안 줄까봐 난내 마음이 좀 초조하더라고. 아니 이제 경기도가 정책 결정을 했는데 이미 의견도 뭐 나름 수렴하고 결정을 했는데 의회하고 의장하고 다 발표했는데 그거 왜 10만 원씩 주냐 몰아서 2만 명한테 400만 원씩 주면 더 좋은데 뭐 이래서 그럼 그건 네 돈으로 해라. 그리고 아니 그렇게 하면 반대하면 그걸 우리 그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 정책은 결정을 그러다 그거 타협할 때까지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약간 코미디 같은 거였죠. 그날. 살짝 한번 던진 건데 이제 언론이 키운 거고요. 결국 부천 우리 시장께서도 경기도가 10만 원 하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도 뭐 5만 원인가 10만 원 하기로 했어요. 그거 따로 준 게 아니고 해피엔딩이네. 해피엔딩이지. 그래서 그런 이제 확산 효과도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분들의 마인드가 뭐 관료 사회, 정치권에 많이 뿌리 내려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편적 개념이 민주당 계신 분들도 그게 없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아깝게 왜 다 주냐? 부자한테 주면 또 낭비 아니냐? 가난한 사람만 줘야지. 이건데 이렇게 생각을 우리 바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불쌍한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 끄려고 하는 거거든요. 불 끄는데 저기는 좀 튼튼한 목재지. 저기 불 좀 나중에 뿌리고 여기 좀 약한 데지. 집히만 이게 먼저 이게 아니고 되는 대로 막 퍼부어야 되는 그런 경제 정책이라서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는 그런데 뭐 지역 화폐도 워낙 활성화돼 있고 근데 도에서 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니까 막 칭찬하고 그러니까 또 약간 다르게 간 중앙 정부의 뭐 70% 이거에 대해서 막 엄청난 반발이 있으니까 그냥 해피엔딩으로 다 끝났죠. 예.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야, 봐요. 우리 안전 문제가 계속 오지 않습니까? 지금 나한테 이거 같이 왔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는 이게 가장 부러운 시스템이래요, 한국이. 귀찮긴 한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일본 선진국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제가 그 한 몇 개월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코로나 극복 과정이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그냥 올라있는 심리적 선진국.
그러니까 뭐 1인당 국민소득 이런 걸 떠나가지고 시스템적인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거다. 그 이면에는 중앙정부와 이렇게 지자체 장들이 다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가장 이슈는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관련해 가지고 보통 보면 그런 이슈가 뜨면요. 보통 지자체장 하시는 분들이나 정치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그냥 이 온라인상의 논박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갑자기 이것 봐라. 니들 이게 시건방져도 돼? 이런 식으로 나서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배달의 민족 미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그 기업이 성장해온 과정에 대한 얘기도 대충 듣고 있고 나름 이제 혁신적인 스타트업 창업 기업으로 또 인정받는 것도 제가 아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 이유는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잔인하다. 그것도 제가 어디서 봤겠어요. 뭐 이렇게 댓글? 카페 댓글 막 그런 거지. 하다가 그때 마침 뉴스가 하나 나왔고. 댓글 끊으세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기는 꽤 유용한 데가 있습니다. 뭐 상처도 받지만. 근데 그 제가 거기에 문제 의식을 가진 거는 원래 제가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독점의 폐해. 제가 재벌 대기업들에 대해서 자꾸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도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잖아요. 뭐 권력이 있든 돈이 있든 뭐든 기술이든 이거 가지고 계열 중소기업들 이런 데다 자꾸 기술 탈취하거나 아니면 납품가 뭐 후리치기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사실 횡포를 부리잖아요. 이게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갉아먹어서 우리 경제를 망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로 성장한 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물에 빠져 가지고 막 죽네 사네 하는데 거기다 대고 너 건져주면 얼마 줄래?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너 요금 저번에 너 전에 예상한 거 빨리 내라 뭐 이런 거 비슷하단 말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하다. 그치. 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플랫폼이란 이름에 사실은 별 특별한 기술도 아니고 그렇죠. 독점적 지위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가지 않을 수 없게 한 다음에 탁 그 길밖에 안 남았을 때 비싸게 바가지를 씌우는 이거는 사실 혁신이 아니거든요. 독점적 지위의 남용이죠. 그렇지. 이거는 최근 기술이 아니고 그 세계 대공황을 부른 그 미국에서 1900년대 초반에 있던 고전 기술이란 말이에요. 독점화를 통한 횡포, 부당한 이익의 추구. 근데 딱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3개 회사에 시장 점유율을 합산을 해보니까 99.9가 나오더라고요. 와, 완전 독과점이네. 독과점. 다 더하니까 100이더라고 사실은. 근데 거기 뭐 숫자가 약간 뭐 그런가 봐요. 반올림하고 이러면서 99.9 이상이 나오길래 아니 여기서 결정하면은 다른 사람 선택의 여지가 뭐예요?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용을 안 하니까 너무 힘들어. 결국 이용해야 돼. 독점적 지위의 남용이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 플랫폼 기업들은요, 소위 디지털 경제의 특성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전통적인 기업은 소위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규모를 키우면 이렇게 효율이 올라가는데 그렇지. 일정 시점을 지나면 한계 생산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규모인데 비효율이 발생해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못 커. 근데 디지털 경제는 특성이 하나 있는데 한계 생산비가 제로에 수렴합니다. 아무리 이용자가 늘어도 비용이 거의 늘지 않아요. 즉 매출이 순이익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잖아. 예를 들면 거기 그 가맹점으로 들어갔는데 매출을 한 개 업체에 고정적으로 얼마를 받다가 요번에 매출의 몇 프로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이 점점 커질 거 아닙니까?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급격하게 성장해요. 그러면 가맹점의 매출이 늘어나는 거에 비례해서 수익이 이 배민의 배달의 민족의 매출이 늘어나는데 비용은 거의 안 늘어나죠. 달라질 게 하나도 없죠. 거의 안 늘어나요. 서버 늘리는 비용, 뭐 관리하는 인건비 조금 들어, 껌값이. 근데 그러면은 매출의 10% 가까이를 받아가는데 이 성장하는 거에 총 매출의 10% 거의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출 5천억짜리를 4조, 5조를 주고 사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뭐예요? 소비자한테 다 전가하는 거죠. 그게 지금 그게 이번에 나온 거예요. 정률제. 정말로 심각하니.
그래서 이게 그 예를 들면요. 산에 예를 들면 산맥을 넘어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옛날에 꼬불꼬불 산길도 있고 오솔길도 있고 차길도 있고 그래요. 근데 누가 거기다가 터널을 하나 뚫었어. 처음에는 착하게 무료 시승 뭐 1,000원 500원 이렇게 막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싸네 좋네 다 일로 모여가지고 결국 길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길 사서 다 막았어. 딱 다 막히고 난 다음에 통과할 때마다 가진 거의 10%를 떼고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있어요? 선택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안 가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가야 되면 10% 띄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역인이 아니고 이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다음에 횡포를 부리는 거죠. 이건 자본주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재명인데 저는 거기 자영업자들이 억울하다 생각은 1차적인 거고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걸 만약에 허용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방식의 기업 이 경제 활동이 대세를 차지하게 됩니다. 누가 그러던데 그럼 뭐 백화점 뭐 이런 것도 뭐 수수료 높으면 네가 백화점 할래? 뭐 이런 경제지에서 기사를 그렇게 쓴 것도 있더라고요. 무슨 경제자 들어간 언론들이 주로 그러는데 무식한 것도 진짜 무식해 쓰는 거 아니고 나빠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자기들이 이익을 대면.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카드 회사 있잖아요. 이걸 허용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내가 한 500조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글로벌 기업인데 한국의 카드 회사를 다 사버려. 그런 다음에 카드 이용 수수료가 지금 뭐 3%, 2%, 5% 막 이러잖아요. 10%로 딱 올려. 싫으면 말고. 그럼 현금 거래할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울며 계좌 먹기로 내면은 모든 매출의 10%가 순이익으로 타박타박 들어오는 거죠. 앞으로 이런 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게 이것밖에 없겠어요? 유통. 모든 거래, 유통은 전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지사님. 큰일 난.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해했어 이제. 그럼 경기도도 지금 앱 만드실 거예요? 앱을 만들어야죠. 저는 이제 제일 바람직한 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 결합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미국에서도 너무 독점이 심하면 쪼개잖아요. 네. AT&T인가를 쪼갰죠. 네. 통신회사를 쪼갰을 거예요 아마. 지금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쪼개다 말았죠. 지금 그것도 그 소프트웨어 분야별로는 이제 억지로 형식적으로 쪼개져 있죠. 법원의 판결을 피해서 스스로 쪼갰군요. 예, 뭐 운영 체제별로 네. 나머지 소프트웨어별로. 그러니까 미국도 독점을 막기 위해서 또 과점을 막기 위해서 쪼개는데 여기는 99.9%의 독점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정위에서 좀 막아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거기 때문에 소위 스타트업에서 저를 비난을 하던데 야 우리의 꿈이 사라졌다 이러길래 아니 당신들의 꿈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공정한 시장 안에서 자신들의 노력한 만큼 몫을 제대로 받는 거지 독점적 지위를 획득해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게 당신 스타트업의 꿈이라면 그건 스타트업의 꿈이 아니다. 그 도둑놈 됐잖아 꿈이지 맞아. 그게. 등쳐먹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갖춰서 진정한 스타트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걸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 게르만 민족이 만약에 그 총 CEO가 이재명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깎아줬겠죠. 그러니까 코로나 극복 이벤트.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대치기를 당하는데 문제는 그 뭐 군산시라든지 뭐 등등 뭐 해가지고 배달의 명수 같은 걸 만드시냐 안 만드시냐예요 지금 핵심이. 그래서 장기 목표는 하여튼 이게 경쟁 시스템을 유지하게 하는 건데 그 법률로 만들어야죠. 근데 그거는 뭐 새로 국회의원 되실 분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뭐 부탁이나 하겠지만 공정거래위가 또 이런 걸 막아주는 거. 또 예를 들면 요금을 일정 정도 못 올리게 카드 수수료도 원래는 한도 없는 걸 법으로 한도를 만들었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독점을 하게 되니까 한도를 만드는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내 손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또 우리는 당장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당장 할 수 있는 거를 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앱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 민간 기업들하고 경쟁해서 민간 기업을 이길 만한 앱을 만들 수 있냐? 그건 안 되죠. 그러네. 제가 그걸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지역 화폐 시스템이에요. 아 이미 경기도에는 지역 화폐에 가입한
그 가맹점이죠. 지역 카페 가맹점이 수만 개가 있죠. 이미.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 말이네. 다 계획이 있었네 지금. 이게 지역 카페 때문에 지금 괜히 게르만 민족 건드리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그거 없었으면 못 건드는 거예요. 그때는 뭐 정치 운동이나 하고 말아야지, 주장이나 하고 그냥 말만 하고 말아야지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는 없었을 텐데 지역 카페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이미 가맹점이 수만 곳이고 이용자가 지금 100만이 훨씬 넘어가는데 이번에 이제 일부러 또 이것도 지역 카페로 주잖아요. 모든 도민에게. 그러니 수백만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야, 이거 장난 이용자가. 그 장난 아니죠.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게르만 민족 하나 더 큰 거로 나오겠다 지금. 근데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 이 앱을 이용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가맹점은 장사가 되기 때문이고 이용자, 소비자는 편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상의 편익을 주면 되죠 우리가. 이용자들한테 우리는 이미 지역 카페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용 총 대금의 8%를 도시 국가 세금으로 지원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방식의 인센티브를 이용자한테 주고 가맹점한테는 광고료 이런 걸 안 받는 대신에 저 이용자한테 저기 군만두 한 개라도 더 줘라. 그럼 뭐 깎아주면 되지. 깎아주면. 예를 들면 앱 이용하면 광고료를 줘야 되니까. 예. 또는 뭐 수수료 줘야 되니까. 하지 말고 이쪽은 우리가 이미 가진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우리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도 많이 하니까 그걸 통해서 기술 개발이나 운영을 지원해주고 우리가 또 지역 카페 사용자들한테 어차피 8% 10% 지원을 하니까 그게 몇 조 원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미 경기도 한 1조 원을 넘으니까요. 이번에 하면 한 2, 3조 되는 거잖아요. 한번 쓰면 이거 안 쓸 이유가 없어요. 아니 똑같은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는데 그냥 쓰면은 10만 원 낼 거를 이걸로 쓰면은 거기 10만 원에 6천 원을 지원해 주는데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늘어날 거니까 이 인프라를 우리는 활용해 가지고 연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요거 쓰시면 더 지원해 드립니다. 그 요 기업 가맹점을 이용하시면 당신은 안 하니까 그 조금만 남는 거 주세요. 또 하나 더 있어요. 플랫폼 노동자가 있잖아요. 네. 이걸 실제로 행하는 라이더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는데 아니 이번에 배민이 이 사태 일어나고 나서 또 깎았다면서요, 네, 그것도. 1,000원 이상을 깎았어요 라이더들한테. 그러면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네가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그거 얼마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깎음하고 자기가 먹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진짜 지금 그 이재명 기사 같은 분이 안 나서면은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논란만 되고 말고. 그러니까 딱 선도적으로 딱 하니까 바로 꼬리 내리잖아요. 꼴을 안 내렸어요. 사과를 했다면서요. 아이, 그건 뭘 사과하는 척했는데. 네. 아 그러면 자기들이 한 조치 때문에 무리가 생겼으면 그 조치를 철회하는 게 처리는 안 했어요, 그럼? 처리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4월 달 거 더 받은 것 중에 반은 돌려주겠다. 그럼 5월 달은? 6월 달은? 내년은? 야, 조삼모사인데? 걔들 사람을 원숭이 취급하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모욕감을 느낀다 내가. 아, 그러네. 갖고 노는구나. 갖고 진짜. 노는 거죠. 자세히 보세요. 3, 4월 달을 절반을 돌려준다는데 3월 달은 시행을 안 했으니까 없는 거고 예. 4월 1일부터인가 시작했거든요. 4월 한 달 거 추가로 들어온 돈 중에 반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5월 달은 내년은 10년 후는 그건 다 먹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앱을 만드는 거는 경쟁해서 거기를 이겨 먹으려는 건 아니고 예. 터널 한 개밖에 안 남았으니 우리가 우회 도로 하나는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러네요. 네, 제가 거기- 봐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런 뉴스가 떠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배달의 민족을 탈퇴하고 있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아, 그 사람들이 갈 빨리 곳을 만드셔야죠 그러면. 만들어줘야죠. 지금 내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금 지급되는 거 하고 있고 한다고 하고 이것도 빨리 만드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우리가 이제 자조적으로요 일본과 비교를 할 때 한국이 빨리빨리 문화가 나쁘다 이런 식으로 뭐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들을 다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코로나 대응을 보면 그 빨리빨리 문화가 완전히 엄청나게 세계적인 거지. 브랜드가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 아까 말한 그런 대응들도 빨리빨리 문화 속에 가장 잘 맞는 분이세요. 보면 우사인 볼트라니까요. 우리 기자님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빨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빠르게 빠르고 배민을 지웠습니다. 아 그러니까 성격상 답답하게 느리게 가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니까 사람들이 이재명은 일 하나는 잘한다 그러는데 그럼 다른 건 뭘 못한다는 거냐? 일은 잘해 하지 마. 일도 잘해로 좀 바꾸니 제 목소리입니다. 인성은 나빠 이런 거 있잖아요. 씨, 진짜 억울한데.
알고 계셨어요? 알지. 아니 그러니까 뭐 아까 낙지도 그렇고 낙지. 아니, 들어봐. 쭈꾸미. 그렇게 일반화 시켜가지고 예. 사람들한테 그냥 웃음거리로 만드는 게 제일 나아. 그렇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내가. 정신병 넣었다 그러고 말이야. 인성은 나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 가끔씩 하거든요. 이 방송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은 막연한 이미지만 갖고 저 사람 나쁜 사람 갖고 막 형님도 강제 입원시키고 막 이상한 사람은 있지만 네. 막상 대화해 보면 그냥 똑똑한 우리 형 같은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무슨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세상에 나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재명 지사한테 지금 이제 그 이미지가 조금은 남아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인데 일 하나는 잘해. 나쁜 이런 이야기하고 놈인데 일은 싶은- 잘해.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까지 온 것만 해도 좀. 아 그러니까 제가 죽는 줄 알았어. 뭐 우리가 뭐 대단히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예. 실제로 이재명 지사하고 인연이 지금 벌써 거의 6, 7년째 되는 거거든요. 이제 어떤 요소에 이재명 지사님 이게 가끔씩 인터뷰도 하고 유튜브로 나온 것은 지금 네. 첫 인터뷰인 거죠 지금은. 근데 보고 겪어보고 그 사람을 선의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재명 지사만 그런 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이나 문 대통령이나 이낙연 총리나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 감정에서 같은 울타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주자들이 잘 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급격하게 이렇게 줄을 세워놓고 너는 문통 지지자야, 너는 이재명 네. 지지자야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집권을 하려면 서로 이렇게 보완해 가면서 당장 누구를 대통령 만드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문 대통령 일단 성공시키고 다 합심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우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자들 열심히 뛰시는 거 같이 그냥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다가 국민이나 당원이 선택한 사람 또 지원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 인터뷰를 그 전에 훨씬 많이 했지만 경선에 떨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도 문 대통령 지지했었거든요. 왜 지지했는 줄 아세요? 그 당시 문 대통령이 대세론이었어요. 그럼요. 근데 여기다가 막 지지고 벗고 이재명 막 집어넣으려고 하면 또 싸움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서로 한 몸 되는 건데 니들은 문빠야, 니들은 이재명빠야, 뭐 신광기호는 알지도 못하는 송가혁이야. 그런 짓 좀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있는 대로 되는 대로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냥 국민이 만드는 하늘이 거라고 아는 거죠. 생각합니다. 예. 저 어쨌든 일 잘하는 우리 이재명 지사님 지금 시간이 1시간 반이 넘게 지났어. 아, 그래요? 벌써. 그래요? 아, 너무 말을 많이 했구나.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일도 잘하는. 아니 뭐 그거는 일도 억지로 하나 되지는 않을 테고 잘하는 제 목표인데. 일도 잘하는 얼굴은 못생긴 경제 전문가. 경제 전문가. 아 근데 그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대통령 경선을 하고 안 찢어진 처음이라는데 대통령 경선하고 안 찢어진 처음. 맞아요. 처음으로 올해 게임 끝났으니까 같이 이렇게 한 맞아요. 첫살에. 좀 예. 비슷한 걸로요. 지금 그 전에 다 찢었어. 다 나가셨어. 이재명 지사를 원수되고. 고발했던 사람 김영하 씨 아시죠? 이분 지금 고향에서 홍정민 후보랑 미통당 후보로 뛰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야 사실 알고 보면은 김영하 후보 같은 사람들 많이 지지했던 사람들 많이 있을 걸요. 이재명 지사가 싫어가지고 이 사람 미래통합당 후보가 됐어. 여전히 지지하실 건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저 그 광고 하나 할게요. 아세요? 예. 아니 제가 어. 하도 이거 실패할 거야. 왜냐 처음 하는 일이니까요. 네가 어떻게 민간 그 세계적 앱하고 싸워서 이겨? 분명히 예산만 낭비하고 너는 망할 거야. 이게 뭐 저주가 많잖아요. 이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또 아니라는 걸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 화폐라고 하는 시스템 위에서 앱을 만들게 되면 가능하다라는 점을 제가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꼭 먹어봐야 맛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냥 안 믿어서 제가 사례를 발굴해 놨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군산 배달의 명수 얘기를 일부러 한 거예요. 어. 군산이 지역 카페가 전국에서 제일 발달한 곳입니다. 군산 그랬어요? 군산 시장께서 성남이 아니었어? 아니 그 성남 후에 이제 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확대를 했는데 거기는 인구가 뭐 20몇만인가 될 텐데요. 이미 수천억이 거래되고 있어. 오. 근데 거기에 배달의 명수라고 하는 앱이 하나 있어요. 거기 군산이요. 옛날에 야구 군산 상무가 역전의 명수 따온 거예요. 따온 거야. 그 야구치 이거 하는 그림이 그 안에 있어요. 아, 근데 저기 있구나. 그 제가 그걸 발견한 거죠. 발견을 해서 군산 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뭐 회원이 막 늘어나는데
거기가 성공을 하면 저를 비난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제가 거기를 일부러 도와주려고 아하. 일부러 첫 발표할 때 어. 군산 배달의 명수 같은 데가 있다. 그 여기 많이 가입해줘라. 그랬더니 그 서버가 다운됐대요. 방해했네. 그래서 왜 그랬더니 군산에 안 군산 사람들이 가입을 해야 되는데 내가 군산 사람들이 가입하라고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데 올렸거든요. 이 군산 아닌 딴 사람들이 마구 가입을 해가지고 이거 좋은 건가 보다. 나중에 군산 놀러 가면 쓰려고. 그래서 지금 다운됐대요 서버가 오늘. 엉망이에요. 그래서 군산 분들이 많이 가입하시라고요. 예. 군산 분들이 한 10만 이 가입해가지고 다 그 앱 이용하면 어차피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으니까. 20만 인구에 10만이 가입했으면 진짜 아니 초대박이네. 했으면 지금 한 3만 됐대요. 어제 뭐 7,900명이 가입했다 그러고요. 오늘 넘어야 서버가 다운됐대. 다운됐는데 어쨌든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군산 시민들이 많이 가입해서 어차피 거의 다 지역 화폐를 쓰고 있으니까 가맹점도 빨리 늘리고 가맹점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군산시장하고도 제가 몇 번 통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혹시 방송 보시는 군산 시민들께서는요, 그 주변 분들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진짜 많이 가입해 예. 주시고 그래야 내가 손에 들 봅니다. 그리고 전국에 계신 분들은 그 서버 다운 시키고 그러지 마세요. 군산 사는 분들 찾아서 가입하시라 그러고 물론 군산 가실 때 이용해 주시면 좋죠. 예. 그래서 거기가 성공을 해야 알겠습니다. 또 성공하기 쉬워요. 작은 곳이니까. 하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성공하면 광역으로 이제 커지고. 그래서 제가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가능하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 다 지역 화폐하는 곳을 다 묶어서 한꺼번에 괜찮겠네요. 하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이 운영할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던데 공공 앱이라니까 혹시 공무원이 지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네트워크, 재정력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민간 제3섹터 민간 합작으로 민간의 전문가들이 운영하게 이렇게 하면 사실은 한번 해볼 만하죠. 그럼 지역 화폐도 확장하고 최고다 진짜. 그다음에 그 소위 경제 생태계도 만들고 동네를 살리는 거죠. 예. 동네를 그래서 꽤 나름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예. 기본소득, 지역 역시 화폐, 최고다. 네트워크. 그러니까 뭐 1시간 반, 1시간 40분 넘어가는데 또 하나 더 있어요. 아 잠깐만요. 아니 그때 한더 해야 돼. 왜냐하면 이거 중요한데요. 자기 홍보 시간이었지. 잠깐만요. 여기에 시장님 이거 들고 계세요. 이게 이재명 알았어요. 잠깐 이재명 지사님 팬들 네, 중에 구독, 일부가 구독 새날 해주세요. 구독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 문 대통령 지지한다고. 자, 말씀하세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편 맞아요. 사실은 여기에 매우 중요한 영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배달 노동자들이에요. 거기가 점점 늘어날 텐데요. 배달 라이더라고 불리는 예. 그 배달 노동자들이 좀 전에 우리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그 깎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1,000원씩인가 뭐 2,000원씩 깎아버렸다는데 그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니까 법률상 보험도 없고 상해 당해도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맞아요. 오토바이도 퇴직금도 잘 안 없고 해주고. 뭐 이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공공에서 지원하고 광고비 없는 대신에 그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그 라이더들의 보험도 들어주고 또 뭐 이렇게 적립해서 나중에 퇴직할 때 그만둘 때 지원도 좀 해주고 노란 우산 공제 비슷하게 그런 사업도 사실 해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사각지대거든요. 정말 지금 현실이 잔인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보험이 조각조각 나 있어가지고 오토바이 보험 따로 그 대리점 가입하는 보험 따로 상해 보험 따로 이 배달 사고 났을 때 하는 보험 따로 다 조각조각 나가지고 사고가 나잖아요. 네. 그냥 실제로는 그냥 전 재산을 다 날리는 거예요. 라이더들이. 네, 망하는 거예요. 예. 오토바이 보험도 잘 안 들어주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어디 라이더 유니언, 그러니까 예, 라이더 조합이죠. 조합에서 어디 이재명 어떻게 만나냐 뭐 이러면서 막 쓰고 있길래 제가 그것도 인터넷에서 봤죠. 제가 조만간 만나 보려고 그래요. 아, 그러세요? 혹시 이거 보시면 저희가 한번 기회를 만들 테니까요. 봐서- 저한테 연락하시면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되겠네. 구독하는 조건으로. 구독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진짜 요거는 하나의 단일한 사안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려 있는 정말 중요한 징표적 사건이에요. 징표. 맞습니다. 예. 요거는 거기 한계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게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노동의 방식이
다 이제 플랫폼 노동으로 다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아. 여러분 오늘 그 인터뷰 들으시면서요 어떤 느낌 드셨어요? 이재명은 나쁜 사람 같죠? 아 마음 약하고 사실 시골에서 못 사는 시골에 태어나가지고 소년공으로 일하다가 팔을 못 쓰는 장애인이 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되는 과정을 거치고 좀 험하게 살았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뵈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 되게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 무슨 사악한 악마처럼 묘사해가지고 사실 남는 게 없었던 그런 부분인데 우사인 볼트처럼 빠르게 결정하는 이유는 그만큼 잘 알기 때문이고 많이 겪어봤기 때문이고 거기에 필요성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저 신선처럼 노는 사람이 아니라 성남에 그 개발할 그 시절부터 그렇게 험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국민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경기도를 다른 측면에서 칭찬합니다. 뭘 칭찬하냐면 복지가 나가잖아요. 근데 홍보를 잘해요. 그러면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홍보비 많이 쓴다고 욕을 해. 아니야. 행정이 제일 중요한 게 홍보예요. 오죽했으면 문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실적을 알리지 않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홍보가 저는 행정의 최소 반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 마인드가 너무 충만하신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나름대로 짧은 어떤 네. 가치관도 있으신 거예요. 지금 이제 소위 보수 언론의 반격이 시작됐는데요. 이제 어제부터 그 입을 맞춰가지고 국가 채무가 어떤 일이 막 지금 계속하고 있죠. 이틀 사이에 막 완전히 막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진짜 반격해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면 부채 비율표 이런 거 있잖아요. 만들어서 봐라. 일본 220%, 미국 119, 평균 109, 우리나라 40%, 끄트머리 2개 말고 제일 낮음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채가 많다는 것 사상 최대. 아니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당연히 사상 최대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 측면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경제는 곧 정치예요, 사실은. 경제는 우리는 과학이라고 믿잖아요. 맞습니다. 수학이라고 믿는데 사실은 경제는 수학이나 과학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근데 이 측면들을 우리가 좀 인지해야 되고 사실 정부에도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그 점을 홍보를 못한 게 문제예요. 죽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프 쫙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정 여력이 있다. 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진짜 잘 만드셨는데 네? 미국은 이렇게 지원한다. 네. GDP 대비 얼마 지원하는데 우리는 겨우 이게 뭐냐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도 홍보죠. 부채 국가 부채 관리를 잘해온 거거든요. 잘해온 건데 마치 총액이 늘어났으니까 이게 나쁜 짓처럼 실패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홍보가 진짜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숫자 갖고 그 사람 노름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정치인이 그냥 뭐 한 1,000만 원 받았다를 꼭 이제 적은 걸 많게 부풀리려면 무슨 달러로 받았다는 것처럼 숫자로 섬겨가지고 $10,000가 엄청 많은 그런 식으로 막 한단 말이죠. 1,000만 원인데. 근데 저쪽 사람들은 22조를 해먹어도 별 문제가 안 되고 안 되죠. 우리 쪽 정치인들 할 때는 숫자로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지금 거기에 어제도 제가 그 방송에 오늘 하신 말씀 중에요. 새로운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다 한 말이야. 아 그렇지 당연히. 제가 무슨 뭐 마치 우리 방송 듣고 따라 하시는 거 같잖아. 사진은 많이 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를 그냥 하는 것뿐인데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뭐 특별한 기술이 있나? 특별히 남들이 모르는 무슨 특별한 소스나 정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정치는 제가 조금 해보니까요. 특히 행정을 해보면 용기와 결단의 문제지 아이디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널려 있어요. 그중에 골라서 하면 돼요. 원래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주장하면 어때요? 내가 쓰면 되지. 그러잖아요. 정치에는 저작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중 수없이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 정책들이 쌓여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크고 그러나 증명은 안 됐지만 확실한 거 잘 다듬어서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면 눈에 탁 띄는 거죠. 예, 저는 한번 제가 이거는 너무 좀 지나친 오만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정책 실패를 해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던데 놈이었어요 내가 있는데 저는 말한 건 다 했거든요. 맞아요. 그건 제가 준비. 말한 거를 안 하면 불신이 생겨요. 바로 공격 근거가 되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서 실패한 거를 내 기억에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패할 걸 저는 안 해요. 미안하지만 확실한 걸 하는데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는 정치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샤프함이나 막 뛰어난 아이디어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다. 그 선택은 결국은 용기의 문제다. 용기와 결단의 문제. 결국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도 한 게 뭐 다 사실 다 할 수 있는 거 다 있는 건데 그중에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훌륭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둥둥 떠다녀 온라인상이나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근데 저걸 내가 얼른 쉽게 표현하면 도지사가 이걸 낚아챘다는 건 정책화 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그걸 정책화 시킬 생각을 못 해요. 사람들이 배달의 뭐 민족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중요한 일이겠어요. 알고 보면. 근데 그 작은 디테일들 하나하나가 모이다 보면 삶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많죠. 제일 많은 게 대기업들의 재벌 대기업들의 횡포죠. 근데 그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너무 큰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해서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투입 노동에 비해서 그 산출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계곡 정비 같은 건 투입 노동에 비해서 산출은 아주 쉽죠. 우리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시군 공무원들한테 안 하지. 안 하면 징계한다. 그리고 직무유기로 처벌한다. 그래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도지사가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치게 생겼다라고 하면 다 해결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동네 이장들이 막 스스로 나서가지고 야 우리 잘해주던 저 공무원이 도지사 저 이상한 인간 때문에 다친댄다. 이래가지고 자율적으로 막 정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의지만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럼 그 표는 떨어지죠 사실은. 동네 유지인이니까 다 막 그렇죠. 비난하면 떨어지는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저는 계산을 하죠. 이렇게 더하기 빼기 다 해보면 저기서는 잃지만 잃는 거에 몇 배를 얻는다. 근데 이 냉정하게 맞는 건데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강제 조치를 한다. 두렵잖아요. 막 항의 성명하고 막 기도해버리고 막 이러면 큰일 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해버리고 막. 그렇지. 그리고 막 딴 데 찍고 막 이러면. 근데 사실 도 정도가 되면 우리는 인구가 1,360만인데 몇 개 종교 집단이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모두가 피하는 길을 제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국가의 법 질서에 복종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거다. 지켜라. 대신에 좀 존중을 하고. 그래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 아니니까 예배하되 마스크 쓰고 2m 유지하고 손 소독하고 명단 적고 하십시오. 그거 다 하잖아요. 근데 감히 못했던 거죠. 지금도 일부는 반발해요. 기분 나쁘다. 왜 우리한테 강제라는 말을 쓰냐. 원래 국가 행정은 마지막에 강제로 하는 거거든요. 명령하는 거거든요. 자기는 권유해 달래요. 그래서 권유 안 되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걸 관철하죠. 그래서 그들은 기분 나빠하지만 보는 국민들은 시원하죠. 남들이 다 피하는 길을 저는 갔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중을 믿는 거예요. 집단 지성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다수의 국민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옳은 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한다. 그걸 저는 믿어요. 믿을 게 그거밖에 없잖아 나는. 최고. 믿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상해 준 거죠. 인정이라고 하는 보상. 오케이. 그래서 저는 또 점점 용기가 생기잖아요. 자꾸 저지르잖아.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그러나 가야 될 길을 자꾸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는 것이 왜냐면 지금 재밌어. 너무 업되셨어 지금. 이렇게 빨아준 데가 알았어. 최근에 없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쫓아온 거죠. 아니 왜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따라온 공무원들이 2시간 됐거든요. 2시간 됐어요? 밖에서 이제 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집에 가나 좀. 아니, 소리 들으니까 지금 고양이랑 놀아주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갑질이 될 수 있어. 일 잘하려다가. 내가 보기에는 시청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갑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쓸데없는 소리를 저렇게 오래. 아니 근데 어제 그 이재명 사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역시 입 터는 거 정말 잘하시네. 분기별로 한 번씩 표현을 오세요. 써주세요. 아니 여기 그러면 내가 무슨 지상파도 아니고
우리가 또 지상으로 오셨잖아. 지하에서. 지상까지. 아유, 좀 전에 되겠구나. 참. 어쨌건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하시고요. 오늘 뭐 좀 알람이나 라이브가 좀 떴다면 훨씬 더 폭발적이었을 텐데 어차피 이게 이제 그대로 올라오면 많은 분들이 홍보 좀 해주시고요. 이재명 지사는 왜 그랬는가에 대한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단순하게 뭐 튀기 위해서 그걸 포퓰리스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밑바닥부터 가져왔던 그 철학과 마인드가 지금의 이재명을 만든 거라고 보고 지금 현재는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이 끌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선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덕에 서울 경기 쪽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정권을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또 누구 정부 이렇게 계속 이어가면서 저들을 지금 뭐랄까요 역사 속의 흔적에 지워내려면 최소 20년은 집권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미랄이 되고 있는 우리 이재명 지사님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더 계시고 싶으시죠 지금? 아니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쪽 카메라 있죠. 네. 가운데 있는 카메라 보시고 하고 싶은 말씀 한 2시간 더 하세요. 네. 아직 개입 안 해 이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독 많이 해주세요. 길게 해주세요. 했어요. 1분이라도. 다 했어. 자 하기야 더 이상 이야기하면 사람도 아니지. 자 이재명 지사님과의 시간이었고요. 이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시고 이게 단순하게 이재명 지사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국민들을 위한 얘기고 문재인 정부를 위한 이야기다 이렇게 지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재명 지사님 오늘 긴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행정을 계속 보여주세요. 그럼 국민들이 선택을 알아서 합니다. 다른 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자, 국민을 믿으면 됩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